안녕하세요. 뻘짓증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이 RTX 3080을 순행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래픽카드는 공랭이지만 종종 순행 제품이 나와요. 유명한 제품으로는 에브가이, 킹핀, 끝판왕 제품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컬러풀이, 넵튠 같은 제품이 있죠. 보통 소비자가 그래픽카드를 순행으로 바꾼다 하면 커스텀 순행을 해야지만 가능했는데 순행 브랜드로 유명한 바이스키가 18만원 정도의 그래픽카드 개조 키트를 출시했어요. 저는 이 EMTEC이 RTX 3080 블랙 에디션을 한번 개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로 박스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박스가 생각보다 되게 두께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개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각종 RGB들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순행 블럭이랑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이제 장착된 게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커순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GPU 블럭이 나오는데 그게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블럭에 펌프와 호스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얘만 있으면 작동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제품마다 기판이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기판을 찍어서 물어보니까 요거는 호환이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펜 2개랑 RGB 조절을 위한 리모컨이 있고요. 그리고 펜 컨트롤러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나사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장착해 봐야 되는데 이 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순행 블록은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냉각수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장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판을 분해한 다음에 여기 뒤에 코어부랑 브리앰프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기판을 거꾸로 꽂아서 나사를 뒤쪽에서 조이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판 뒷면이 그냥 노출되겠죠. 그래서 한 $30 정도에 이렇게 백플레이트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백플레이트도 사왔습니다. 이 블럭 자체는 그냥 커순행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얘만 커순행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펌프가 어디냐면 여기 라디에이터 위쪽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묘하게 두껍죠. 이 라디에이터 위쪽에 이쪽에 이제 펌프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어쨌든 물을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펌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펌프에 전원 공급하는 선이 따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장착을 시작해 보죠. 먼저 그래픽 카드를 분해를 해야 되고요. 코어부에 써멀 그루스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부분 있잖아요. 이 메모리 부분에 써멀 패드를 발라주시면 좋아요. 기존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떼어내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새로 다른 써멀 패드를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왕 새로 구매했으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작업을 해줄 것은 여기 모스펫 부분 하나, 둘, 그리고 메모리 부분입니다. 여기 크기를 맞춰가지고 잘라서 재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를 쪼으면 되는데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안쪽에 써멀 패드를 이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써멀 패드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뻘짓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백플레이트를 덮어서 나머지 나사를 조여주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저는 3080용 샀거든요. 이쪽에 3090이라 찍혀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못 보내준 거겠죠? 그럼 이렇게 장착이 끝난 거예요.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초록색 냉각수가 조금은 안 예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이제 백플레이트로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 꽂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약간 들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완벽하게 나사를 넣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살짝 올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 맞지는 또 않더라고요. 이렇게 펜까지 장착을 하면 구성이 완료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를 순행으로 구성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온도가 낮겠죠. 그 말인즉슨 펜이 낮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도 낮고 부스트 클럭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일단 장착을 해봅시다. 일단 설치하는 곳으로 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복잡해요. 펜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이제 작동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파워선 그리고 5V RGB 단자를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꽂아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라디에이터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CPU 순행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선을 연결해 주시고 여기 파워포의 전원 공급선도 연결을 해주시면 장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이 들어갈 게 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순행 밑에도 LED가 들어오고 이쪽 상단 순행 쪽에도 LED가 들어오네요. 자, 그럼 아까 받은 이 리모컨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볼까요? 리모컨을 보면 LED 끄기 켜기부터 해가지고 색상 조절, 뭐 유속 같은 거 조절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리모컨으로도 색깔이 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아마 스피드나 이런 거 누르면 펜 속도나 이런 것도 이제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자, 테스트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RTX 3080 블랙 에디션의 온도와 클럭을 미리 체크했었거든요. 1시간 동안 플로듯이 공랭 상태에서는 1800MHz 중반에 75도를 기록했고요. 수랭 상태에서는 클럭은 비슷하게 1800MHz 중반, 온도는 60도를 보여줬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팬이 별도의 팬 컨트롤러를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RPM이 0으로 뜬다는 점이죠. 아쉽게도 디폴트 상태에서는 클럭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75도라는 온도 자체가 스로틀링에 큰 문제가 없는 온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오버클럭을 했을 때 좀 더 메리트가 크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죠. 첫 번째로 수랭이기 때문에 누수 위험이 존재해요. 아무리 노하우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오래 쓰거나 온도 차이가 큰 환경이라던가 이러면 당연히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2열 순행을 장착할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CPU 수랭은 상단에, GPU 수랭은 전면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예 이런 케이스를 선택하시면 그래픽 카드 라디에이터를 측면에 붙일 수도 있겠죠. 봉인실을 뜯으면 AS가 아예 거부되는 브랜드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90만원대에 판매되는 저가 레퍼런스 기판 제품으로 개조를 한다면 클럭도 더 잘 터지고 상급 제품이랑 성능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인 쪽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